안녕하세요. JC인베스트 대부의 윤주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고 그 사이에 날씨가 확 많이 풀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NPL에 대한 용어 정리, 그리고 NPL 투자 시, 개인이 NPL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채권 매입 방식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하면서 론세일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 업체와 잘 소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고, 두 번째로 폰지 사기 유형에 대해서 연예인 정모 씨 전 남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연예인은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전 남편 확실히 나쁜 사람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NPL 채권 투자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 폰지 사기들이 좀 고도화되어 있는 사기 유형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채권, 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명에게 투자를 받는 그런 폰지 유형의 사기가 많아서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예시와 함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로 우량한 채권 확보가 가능한가, A급 채권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와 질권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시트 전략이, 출구 전략이 철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량한 채권 확보가 가능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당신이 접하는 채권이 우량한가? 먼저 채권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채권들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때 론스타가 국내에서 빼간 돈이 5조가 넘습니다. 이건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해서 좀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화 작전을 보시면 룸사롱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서비스 업종 여성에게 너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싶으면 얼음통에 이 양주를 가득 채울 테니까 원샷 하라고 해요. 그럼 불가능하죠. 개인이 그런 기관에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데 또 그 여성은 이걸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NPL 채권을 취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러해요. 그러니까 1금융은 NPL 채권 중에서 우량한 담보부 채권을 돈 되는 거 알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팔죠. 팔아야 하죠.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돈 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자회사, 은행, 연합 출자에게 넘깁니다. 본인들의 자회사에게.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을 우리가 유동화회사라고 해요. 유동화회사라고 하고, 농협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요즘은 새마을금고도 MCI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금융권도 요즘 스스로 유동화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숙제를 한번 내봐 드릴게요. 이 파워 NPL 플랫폼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좋은 채권을 검색을 해서 이제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유동화회사 AM들과 통화를 해보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랬고 사실 대꾸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하는 놈인데 전화해서 피곤하게 하냐, 대부업 갖고 있냐, 대부업의 자본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특수물건, 그러니까 구찌가 큰 물건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0억짜리 모텔 물건 하나 가져와 주면 아파트 물건 시세 2억 넘는 물건 4채를 5억에 주기도 해요. 상호금융권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저희처럼 우량한 A급 채권을 취급 가능한 노하우를 겸비한 대부업체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 채권 확보를 하실 수 있다, 저희와 함께라면. 그리고 질권 대출이 가능한지 좀 말씀드릴게요. 질권 대출이야말로 NPL 투자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매로 돈 번 사람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경매 투자의 수익의 핵심은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경락잔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다. 근데 지렛대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없고, 생이빨로 콜라병 따면 이가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이 레버리지의 활용이 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특히 NPL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질권 대출은 노하우의 영역이에요. 거래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채권은 해당 은행에서 처분해야 하는 1번 채권이라서 질권 대출을 해줄 테니 제발 이번 결산 전에만 가져가 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채권은 이건 너무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던 썩은 이라서 질권 대출은 어림없다, 대신 채권 할인율을 더 키워주겠다라고 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채권은 본 대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질권 대출 해줄 테니까 22억
매수 이양서를 23억으로 바꿔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럼 시국상 질권으로 8에서 9%인 시국에 4%로 질권 대출을 실행해 준다고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노하우죠. 이런 질권 대출은 경락 잠금 대출처럼 나쁘지 않은 차주 정보와 낙찰가액,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만 주어진다고 어느 은행에서 나 해줄 것처럼 달려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본인들의 부실난 채권을 털어내기 위해서 질권 대출을 사전에 딜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채권 같은 경우는 현 채권자 포지션이어서 우량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질권 대출이 불가능하니 다른 금융기관을 좀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 은행들과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질권 대출을 잘 풀어낼 수 있는지 또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바로 저희와 같은 업체, 경험이 있는 업체와 함께 질권 대출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추가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2024년 10월 17일부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발효가 되었어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변경된 법안인데, 이제 채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알림을 발송주의에서 도달주의, 쉽게 말해서 보낸 것으로서 채권자의 의무를 다함이 아니라 채무자가 내용을 송달받은 기점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또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등의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질권 대출의 가능 여부예요. 질권 대출의 가능 여부. 예전에는 채권 금액의 10%만 에코티로 투입하고 질권 대출 받아서 로어 에코티로 가능했던 NPL 채권 매입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영세한 대부업자들에게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세한 대부업자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시다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NPL 채권 투자 시에 이제 핵심이자 기승전결 중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모든 투자에서는 엑시트 없이는 수익을 할 수 없죠. 인천에 있는 자격도를 팔지 못해서 아직은 손실이나 투자 사기가 아닌 것처럼 평생 내 거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니까 시간에 투자하면 된다? 그럼 할 말 없죠. 우리와 같은 NPL 투자자들에게는 시간은 금인데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건들이 이미 엑시트가 정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매자가 따로 있는 경우죠. 저희에게 구매 대행을 요청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모텔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할인된 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이제 영업적인 노하우나 객실 판매 전략에서 노하우가 없어서 매출이 바닥난 모텔들을 리모델링과 객실 영업의 정상화를 통해서 모텔 운영 수익으로 추가 수익을 얻거나, 이제 또 정상화된 모텔을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엑시트 전략, 출구 전략이야말로 NPL 비즈니스의 마지막 핵심 전략이죠. 이 1,000억, 2,000억짜리 부동산 이자 내면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팔아서 돈을 벌어야죠. 우리의 이 특화된 엑시트 전략은 첫 번째로는 이 엑시트 전략이라는 게, 제가 이 야구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1루에 가는 것은 채권 매입, 2루타는 질권 대출, 3루타는 유입을 통한 추가 전략, 수익 전략도 있겠지만, 결국 홈베이스를 밟아서 엑시트를 해서 매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 전략이 중요하다. 득점, 포인트, 구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특화된 엑시트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조직은 전문화된 경험과 노하우로 특수물건, 그러니까 어려운 물건, 할인이 많이 되는 물건, 토지와 모텔, 이런 특수물건들을 취득하여서 배당 유입 후 정상화 작업을 마쳐 적절한 금액에 매각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배당 수익 부분에서 약정된 수익률을 챙겨서 엑시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 발생되는 유입과 매각 부분에서도 투자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회사는 토지 전문가들이 배치가 또 되어 있고요. 모텔은 모텔 운영, 노하우와 브랜드 생성, 모텔 운영, 또 인건비 최소화를 위한 객실 운영 시스템 등의 노하우로 보다 빠르게 높은 수익이 나는 업장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호텔 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우리 같이 일하는 또 팀장님은 현재 2개의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다세대, 빌라,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경공매 전문가이면서 부동산을
겸업을 하시는 소장님께서 다세대의 임대 및 판매를 전담하여서 빠르게 물건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가의 경우에는 MD 전략을 구성하는 전문화된 팀도 함께 해요. 이런 어려운 물건들을 은행으로부터 취득하면 뭐라도 하나 딜을 볼 수 있죠. 크게는 먼저 채권의 할인율을 키울 수도 있고 어려운 질권 대출을 승인받거나 금리를 낮출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와 같은 안정적인 물건을 번들로 패키지로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제가 세금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